이젠 주 후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도 다시 한번 날씨와 함께 변화를 겪게 될까요? 어제까지의 분위기는 꽤 뜨거웠습니다. 간밤의 분위기, 미시장은 괜찮았었거든요. 여기에서의 추가적인 변화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 기술주와 금리 동반 상승이 나오면서 이들의 동거 괜찮은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그럼 프리마켓 시세 먼저 체크해 볼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긴 하는데요. 어제 막판에 워낙 또 강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여기에서 살짝 좀 쉬어가는 패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인 건 미국의 기술주와 함께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추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 이상의 상승으로 현재 프리마켓 구간에서 20만 원 위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요즘 좀 답답합니다. LG엔솔은 0.64% 오르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거래 보합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봇은 괜찮을까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0.65% 상승 움직임, 알테오젠 어제에 이어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위권의 변화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까지의 두드러진 움직임으로는 조선과 방산 강세입니다. 최근 낙폭과대 종목들로의 좀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금 방산과 조선 쪽으로 조금 더 힘을 받아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동반하는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등 시세가 나오는 쪽, 해운 쪽에 8.4%의 강세로 HMM이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32,000원까지의 도달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자력 단체에서 이재명 대권 후보에게 원자력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하는 내용들을 좀 전달했다고 하죠. 그만큼 태양광, 신재생 중요하지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정책 변화 있을지 최근 미국을 든든한 뒷배로 삼은 원전주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 이번 정용진 회장이 함께 회동했다고 하는데요. 신세계 그룹주가 다시금 테마단에서의 급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쪽으로 엑스게이트 5%의 상승, 로봇에서는 이렌시스가 12%의 급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변화도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봐야 될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말어라고 합의. 우려감이 다시 또 커질까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환율 문제를 둘러싸고 플라자 합의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될 텐데요. 5월 2일 초에 대만의 통화 가치가 급등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분위기를 다시 재현시킬 만한 움직임이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원달러 환율 어제 1,400원 위에서 마감한 이후에 장 마감하고 직후에 1,400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왜인가 보니까요. 한국과 미국의 환율 협상 소식이 있었다. 지난 5일에 밀라노에서 한미 협의진들이 실무진들이 만나서 이 환율 협의를 이뤄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전달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일 우리 황금 연휴 동안에 대만 통화 가치가 이틀 동안 한 10% 가깝게 급등하면서 다 같이 아시아 통화가 급락했었던 이 움직임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에 대한 PTSD가 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다들 시장 투자자들이 좀 긴장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미국이 또 한번 약달러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시장은 우려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곧바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화에 나선 거죠. 각국 무역협상 테이블에 우리 환율 의제를 포함시키는 것 아니다. 약달러 추진하려는 움직임 아니다라고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구두 개입을 한 거죠. 이 때문에 달러가 다시금 약세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며 간밤 달러 인덱스는 다시 1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야간 거래는 1,400원 밑돌았다가 1,404원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일단은 많은 변동성이 있었는데 안정권에서 거래 마쳤다. 여기까지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봐야 될 건 정규장의 원달러 환율 범위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런 움직임 안에서 지난 대만 통화 움직임으로 7일에 1,400원을 급격하게 하회했던 그 구간에 외국인이 처음으로 5월 유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5월 한 달 동안 벌써 어제까지 보니 한 1조 원의 순매수 기조로 돌아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다시금 원달러 환율이 1,410원 위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데에는 아주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변동성 속에서도 7거래 연속 매수가 나올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방향성 자체는 약달러와 원화 강세로 간다면 원화 강세 수혜주를 다시 봐야겠죠. 지난 7일, 8일 원달러 환율이 안정권에 진입했을 때 튀어올랐던 쪽은 항공, 카지노, 정유, 유통, 내수였습니다. 이들의 방향성으로 다시금 수급이 분산될지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환시장만큼이나 지금 채권시장 안에서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간밤에 있었습니다. 기술주와 미 국채금리의 동반 상승, 그래서 동거라고 앞서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통상 같이 움직이진 않죠. 그런데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일단은 나스닥부터 보시면 다시금 2월 주가 수준을 회복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가적으로 0.7% 올라 기술주의 랠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아직 연간으로는 0.8% 마이너스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재료가 됐던 건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서의 선물 패키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엔 카타르 330조 원의 메가 패키지가 전달이 됐고 보잉 항공기 사겠다라는 통큰 투자, 또 앞으로도 1,600조 원 가깝게 경제 협력을 이뤄낼 거다. 중동 순방의 핵심은 역시 AI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금 전날에 이 사우디와의 협력, 그 다음 날인 오늘까지도 AI 반도체 관련 종목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빅테크보다도 더 강했던 암홀딩스, AMD,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고요. 소프트웨어 팔란티어도 강세, 엔비디아는 이제 시총 2위까지 진입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건 말씀드렸던 미 국채 금리죠. 지금 10년물 금리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4.5%까지 도달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샴의 법칙 이야기 나오면서 국채 금리의 상승 이런 분위기들이 늘 시장에는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게다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기술주, 그러니까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을수록 좋은 기술주, 성장주들이 다소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기술주에 대한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되면서 팔기 마련인데요. 이들이 같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 기술주가 다소 주춤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이가 매우 중요할 거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지난 CPI 발표 때문에 좀 안도했다. 침체는 당분간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관세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 라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채권 시장으로 쏠렸던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좀 올랐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추후의 움직임 좀 더 확인해 보죠. 그래서 어제 급등했던 반도체 종목들의 랠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에 좀 의문표를 달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았던 분위기는 AI 반도체 쪽, 특히 하이닉스 중심으로 HBM 진영이 좋았었고요. 같이 날아갔던 쪽은 유리기판, 성장 모멘텀이 튼튼하죠. 게다가 발열 모멘텀으로 삼성의 M&A 소식까지 받들었던 액침 냉각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폴더블도 이제 애플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내년에 나올 이 폴더블 관련 종목들의 밸류체인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반영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의 수급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5월 들어서 외국인이 뭘 제일 많이 샀나 봤더니 1위가 하이닉스였거든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 앞서 보신 것처럼 소폭 상승인데 1%에서 지금 탄력은 살짝 반납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또 다른 반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20만 원 위에서의 그 고민 같이 해보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지금 관세 관련된 우려감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국면에서 방산과 조선이 신고가에서 쉬어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방산 대비 조선은 급격한 조정보다는 신고가를 지켜내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 관세가 풀릴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죠. 미국과 중국의 우려가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완전히 푼 건 아닙니다. 이런 경계감들은 여전히 그 관세 카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할 이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경제 대국으로 꼽히는 인도에서도 우리 조선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의 안드라 프라데시주 해양위원회에서 우리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쪽으로 현지 조선설비 투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합작으로 조선소 짓자, 인도의 짓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는 국가 경제 핵심 사업으로 조선업을 꼽고 있거든요.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앞으로 한 5년 안에 10위, 그리고 그 다음 한 20년 안에 5위권까지 진입하려면 빠르게 이 조선 선진국과 손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D 현대중공업도 올 초에 인도 갔었다고 해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는 하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을 자아낼 만한 포인트. 게다가 하나오션도 인도 대표단을 1월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현지 조선소 코친 조선소 사진인데요. 이곳을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의 합작 투자 어떻게 이루어질지 물론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든든한 인도 시장을 우리가 꿰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새롭게 계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이유 있는 신고가 자리 지금 조선 4사의 움직임을 쭉 보시면요. 하나오션 제외하고는 신고가에서 거의 딱 멈춰있는 분위기를 보입니다. 차트 잠깐 볼까요? 현대중공업입니다. 지금 0.36% 프리마켓 시세 괜찮고요. 좀 폭발적으로 더 오르진 않네 라는 아쉬움도 있네요. 41만 7,500원, 43만 원이 최근에 나왔던 신고가고 신고가 대비로 크게 빠지지 않은 자리 보시면 거의 흔들림 없죠? 지금 5일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서 신고가를 돌파할 만한 자리를 마련할지 하나오션도 볼까요? 1.4%의 강세로 비교적 지금 9만 원까지 갔던 신고가에서 하나오션은 다른 조선 4사 대비 좀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좀 더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신고가는 9만 5,300원, 7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8만 원 회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선박엔진 기자재도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 지금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 괜찮은데요. 같이 체크해 보시죠. 롯데관광개발, 아시아나항공, 현대로템 어제 장 마감하고 실적 나왔더라고요. 주목되는 부분 롯데관광개발이었습니다. 4분기 들어서면서 지금 드랍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 수도 의미 있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로는 1.3%의 강세로 1,890원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지노주가 추세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어요.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GKL 다 같이 오름폭을 기록하면서 한한령 해지와 맞물렸고 원화 강세 움직임 속에 카지노주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움직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증권가에서도 연간 전망치, 실적 전망치를 15%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움직임 받아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진칼, 최근 시세가 아주 드라마틱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원화 강세 움직임 속에 항공주가 좋기도 한데 여기에 경영권 분쟁, 재점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에서 최근 지분을 매입했기 때문인데요. 경영권 승계에 참여할 의지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그 다음 시나리오에 이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프리마켓 5%의 강세로 15만 8천 원. 지금 조금 추이를 보기 위해 차트도 같이 보여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최근에 90 행진을 하면서 레벨업하는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 나오네요. 15만 원까지 쭉쭉 상한가의 움직임. 지금 보시면 사흘 동안의 급등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7만 원이었는데 말이죠. 여기에서의 추가 점화 가능성을 감안해 봤을 때 그 베팅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빈살만, 그러니까 중동 순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 테슬라 관련한 종목들이 다 같이 좋았었는데 로봇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옵티머스를 공개했기 때문인데 이번엔 빈살만 앞에서 로봇이 춤췄다. 트럼프도 굉장히 놀랬다고 하는데요. 이 감탄한 기술력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 로봇주들의 강세 움직임,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드라마틱하게 30만 원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짜리 31만 2,500원으로 추가적으로 0.8%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한 장대 양봉, 이제 본격적인 2차 랠리의 시세인가, 그 다음 직전 고점을 뚫어낼 그 다음 모멘텀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리 옮겨서 Q&A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코스피가 0.13%의 강보합권입니다. 2644선. 코스닥은 0.1% 내리면서 738선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이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비교적 견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과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대표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출렁인 것, 이거 괜찮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최근 5월 7일부터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1,400원 아래였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안정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이런 출렁임은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일까요? 네, 일단 뭐 국내 증시의 환차익에 대한 뭐 외국인들의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일 수 있지만 수출주가 가장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종목별로는 이제 두산이라든가 가장 강했던 어제 그런 쪽으로 일단 강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 일단 환에 대한 우려는 아직 장관급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예측하기보다는 일단 대응의 영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종목별 차별화에 대한 전략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근데 SK하이닉스는 20만 원대에서 치고받는 그런 흔적들이 과거에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 20만 원대에 대한 흐름에서는 일단 이 보수적인 시각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두산과 파미셀을 탑픽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산 파미셀은 그 CCL 동작 적층판 수출도 잘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부담은 겪을 수 있겠지만 계속 홀딩 관점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직접적인 이제 이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블랙엘 이후에 루빈이죠. 루빈의 퀄테스트 통과 소식도 일단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파미셀도 관광액의 매출을 또 올리고 있는 이 두 종목들이 가장 또 시장에서는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달러 환율 빠져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 바로 이정호 팀장님께도 반도체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김 대표님만큼이나 하이닉스는 20만 원 위에서 좀 보수적,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관심 있게 볼 반도체 종목들 지속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세요? 저도 반도체는 지속 매수 관점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돼요. 4월 반도체 데이터,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왔고 엔비디아도 시총 2위를 탈환했는데 그 내용을 보자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쪽에서 사우디에 이제는 AI 칩 관련해서 납품하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게 제일 긍정적인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축소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 외국으로 이제는 그걸 회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스페타시스도 1분기 실적이 홀실적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반도체 정말 지금 못 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수 대비.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상승 탄력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상승 랠리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은 SK하이닉스가 안 꺾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직도 좀 상승세가 더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는 지금이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보다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좀 모아가도 좋다, 이렇게 주시네요. 반도체 정리해봤고요. 두 분 다 엔비디아의 훈풍, 호재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 맞춰주셨어요. 워낙 강세보다는요. 두 번째 조선입니다. 지금 호가 구간에서 하나오션은 1%의 상승을, 나머지 조선 3사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러브콜 호재, 그렇게까지 강한 호재는 아닌 거예요, 김 대표님?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봐야죠. 조선하고 방산의 움직임이 조금 동일하잖아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조금 무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조금은 이 수급적인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반등이 일부 나와서 마감을 하고 예상보다 조정폭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산 쪽보다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쪽은 조선 MRO 쪽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 오늘과 같은 경우는 방산 조선 한번 같이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슈팅이 나오려면은 수급적으로 일단 반도체가 일부는 죽어야
수급이 좀 이동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예탁금이 워낙에 좀 풍부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움직임 보고 나서 아마 조선방산도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가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도조선소에 대한 이 상승의 트리거는 일부 있지만은 강력한 트리거는 일단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트리거는 결국 관세고 반도체와의 수급 취소입니다. 이종호 팀장님도 그럼 지금 하나오션이 한 48% 가깝게 상승률을 키워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신 이후로. 네. 그럼 조선주 지금 팔 때 아니라고 보세요? 조선주는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관세 협상 카드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저는 지금은 방산보다는 조선이 조금 더 낫다. 방산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나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고 나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선은 아직까지도 맑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아요. 두 분 다 조선에 한 표 주셨습니다. 이정호 팀장님, 그럼 로봇 좀 여쭤볼게요. 계속 좋게 봐주셨는데 어제 드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0만 원 위로 올라갔고, 지금 유진 로봇도 상한가 출발 대기, SPG, SBB테크 다 좋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 주인공 될까요? 추가 전략 좀 주세요. 로봇주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유진 로봇이 계속 연일 상한가를 가고 있어요. 그 유진 로봇이 꺾여도 나머지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랠리는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약간 인맥주로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보여줬고, 거기에 덮친 격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주의 훈풍을 더 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로봇주의 제일 중요한 건 유진 로봇이 꺾여도 나머지 로봇 관련주들이 오르냐 안 오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일단은 페이스메이커로 분위기 이어가는지, 그리고 나머지 흔들리지 않는지. 그런데 오늘 주신 종목을 보니 SPG입니다. 로봇 안에서 여전히 기회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로봇 안에서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장에서 갑자기 프리장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오늘 왜 이렇게 강한지. 네, 어제 너무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SPG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감속기를 같이 개발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건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 못 올라갔던 부분을 오늘 프리장에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PG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부담이지만 27,000원 밑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쪽으로는요? 위쪽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SPG. 어제 로보티즈는 혼자 강했는데 나머지가 못 갔다. 오늘의 울분을 털어내고 올라갈 폭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32,000원 목표가입니다. 김 대표님도 테슬라 연결고리를 주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슈어소프트테크. 지금 어떤 포인트로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에 사우디에서도 자율주행의 도입 관련돼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슈어소프트는 사실 뉴스케일 파워의 소프트웨어 검증, 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6월에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에 대해서 기대감을 일부 갖고 있어서 슈팅에 대한 자리가 임박했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일단 자동차 매출,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일단 자율주행 쪽으로 수급이 일부 붙어야지만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 저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6월 달에 이제 기대감만으로서도 일단은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은 저평가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슈어소프트를 비롯해서 어제 SOS럽이 반등을 줬는데, 오늘도 강한 상승세보다는 일부 수급을 조금 소화 매물을 해가면서 반등을 예상을 하는 상황으로서 저는 지금 자리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 4,8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까지의 움직임 봐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4,800원 위쪽으로의 방향성 보겠습니다.